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1회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5단계 기본 문제인 27번부터 36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입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입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른다. 2.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칠 수 없다. 4.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자, 입법부 하면요. 국회를 말하는 거죠. 한국의 국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설명,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 한국의 입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죠.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법부라고 하죠. 자, 2번.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입법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3번.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칠 수 없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자, 법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입법을 하고요. 그 다음 법이 과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 경우에 법의 일부분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가 틀렸고요. 개정을 하죠. 개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법은 현대 시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법, 개정, 폐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국정감사는 이제 보통 10월, 11월, 9월 이때쯤 이루어지는데요. 이 국정감사는 행정부에서 1년 동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그 행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은요. 가장 큰 것은 법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법이 뭔가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고쳐요.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법은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요.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쓸지를 정하는 걸 예산안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보고 예산안을 검토를 해요. 어느 곳에 너무 돈이 많다,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재정을 줄이고 또 어떤 분야에 필요한 것보다 재정이 너무 적다 그러면 재정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볼까요? 기억,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귿,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다. 리을,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다. 자,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말했는데요. 자, 실업률 하면요. 일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서
실업자,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말했는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편이다고요. 틀렸어요. 자, 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면요. 정규직의 반대인데요. 정규직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 취직했을 때 60세 정도까지 정년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우가 좋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직이라던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던가 대우가 더 훨씬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다. 이것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여성이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죠. 한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구축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나라는 1번 한국, 2번 미국, 3번 중국, 4번 베트남. 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다. 자, 개발원조위원회는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DAC라고 말했는데요. OECD 안에 있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에 가입한 회원국이면서 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거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다.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나라. 외국에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디일까요? 네, 1번의 한국이 맞습니다. 자, 한국이 과거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한강의 기적, 50여 년 만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OECD에도 가입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1. 민법, 2. 형법, 3. 국제법, 4. 근로기준법.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의 국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국제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권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람과 달리 국제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31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나를 받아야 한다. 가나 나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과 이자, 거래한 날짜, 서명 등을 기록해야 된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이럴 때 돈이 오갈 때는 여러분 말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말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증명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고 있죠. 자,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좋다. 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뭐죠? 차용증이죠. 차용증. 그래서 1번, 3번 차용증이고요. 자,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자, 돈을 갚았습니다. 증명해요.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써주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영수증. 그래서 나에는 영수증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누가 누구에게, 주소, 연락처, 원금,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를 줄 거예요. 거래한 날짜와 서명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사한 날 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사해서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는 날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나중에 뭐 집주인이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럴 때 나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우리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고려의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궁예와 함께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2.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고려라고 지었다. 3.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신라를 공격하여 통일하였다. 4.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10%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궁예와 함께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그렇지 않죠. 원래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궁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궁예와 함께 아니고 궁예를 몰아낸 후에 이제 왕건이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었죠. 후 고구려였었는데 고려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2번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고려라고 지었다. 고조선이 아니고요. 고구려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려를 빼고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자, 3번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신라를 공격하여 통일하였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신라의 항복을 받고 신라의 항복을 받은 후 후백제를 공격하여 순서가 바뀌었네요. 후백제를 공격하여 통일을 하였다가 맞습니다. 자, 왕건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10%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뭐 전쟁과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제 힘들어졌는데요. 과거에는 10% 이상 세금을 거두었었나 봐요. 근데 왕건은 세금을 거둘 때 10% 이상은 거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기의 내용 중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니은,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았다. 디귿,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리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대왕 하면 조선의 왕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다 생각하는 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게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니은,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았다. 이건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죠.
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했어요. 1592년에 일어난 큰 전쟁인데요. 이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일본의 군대를 막아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막았죠. 근데 이것은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자, 디귿,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것도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니고요. 9번째 왕이었던 성종의 업적입니다. 자, 리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리을이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농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양을 재어 치구기, 그다음 하늘의 별이나 달의 어떤 이런 움직임 같은 걸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시계인 자경루도 만들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부석사, 석굴암과 불국사,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자, 1번, 이 지역에 위치한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2번, 이 지역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다. 3번,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4번, 이 지역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대첩 축제가 있다. 자, 지리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석사.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자, 석굴암과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죠. 그리고 도산서원과 하회마을도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면 모두 경상도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면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 지역에 위치한 창녕 우포늪은, 자, 창녕 우포늪은 경상 지역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맞죠? 자, 이 지역에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다. 대구, 울산, 부산은 경상도에 있는 광역시예요. 맞죠? 자,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자,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자, 중앙부, 동쪽. 자, 이 지역이면 경상 지역이 아니고 어디예요? 강원 지역이죠. 강원 지역.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강원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이 지역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대첩 축제가 있다. 예, 한산대첩 축제는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죠. 이 축제뿐만 아니라 진해 군항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 영덕 대게축제, 부산 국제 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은 한국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해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1, 2, 3, 4번을 보면 가는 서귀포인지 제물포인지, 나는 김포국제공항인지 인천국제공항인지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자, 가 보시면요. 가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인천이라는 항구가 되었어요. 자, 인천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제물포가 맞습니다. 제물포. 그래서 2번이나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물포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 여기 보면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은 김포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인천국제공항. 그래서 제물포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은 한국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해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36번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양팔경은 충청북도 단양의 8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이다. 3. 보령 머드 축제는 진흙을 이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4. 백제문화제는 청주와 충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자,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단양팔경, 충청북도 단양의 8곳의 명승지, 단양에 8개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자, 이번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전 하면요. 과학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 대전은 과학. 키워드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축제 이름도 보면 사이언스, 과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령 머드 축제는 진흙을 이용해서 머드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을 이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네. 머드 축제에 가면 머드 씨름 대회도 있고 머드 미끄럼틀 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4번 백제문화제는 청주와 충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자, 청주와 충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백제하면 백제의 도읍지가 부여하고 공주였어요. 그래서 자, 어디를 중심으로?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개최되는 역사문화축제죠. 그래서 청주가 틀렸고요. 부여, 공주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27번부터 36번까지 5단계 기본과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심화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